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 지적장애 3급 수준의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딸은 올해 5월에 지적장애 판정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아이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고 ADHD로 인한 학습장애와 충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ADHD 약을 복용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적 수준이 친구들에 미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의 잦은 짜증과 흡연 문제, 돈 빌리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저와의 갈등도 커졌고 저도 힘들어 부모 상담을 받기도 하였지만 일상에서 아이와의 부딪힘이 계속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7살 때부터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경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지치는데 아이가 클수록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가출하고 학교 친구한테 돈을 여기저기 조금씩 빌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 전달 및 이런저런 사건으로 아이는 고3 학교 생활 내내 양호실 및 교실에 혼자 고립된 것처럼 지내다 겨우 졸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아이한테도 버거운 생활이었을 텐데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히 ADHD로만 알고 아이의 상태를 잘 몰랐던 저의 불찰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말을 잘해서 저도 주위에서도 지적장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철이 없고 충동적인 부분이 심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의 잦은 가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일주일 가출, 11월 달에 한 달 가출, 올해 4월에 일주일 가출, 5월에 2주일 가출, 5월 26일 하루 가출, 6월 1일 하루 가출. 가출의 이유는 저와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는 충동적으로 가출했다가 제가 설득하면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 충동적으로 가출하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집을 나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10만원 단위로 여러 명에게 빌리고 독촉받으면 외할머니한테 30만원 빌려서 친구한테 갚는 등 이런 일들이 가출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는 이성에겐 관심이 없고 동성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 동성 친구를 사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가출을 할 때는 동성 친구들 혼자 자취하는 집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 가출할 땐 제가 설득하면 곧 돌아오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들어오라고 전화해도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똑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친구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어울리고 있으니 제가 주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 20살이라고 요즘에는 가출해서도 만나는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고 술 마시면 더 충동 조절이 안 되어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친구 만나서 논다고 11시까지는 오겠다고 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이틀 있다 온다고 카톡만 남기고 전화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가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협박하듯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조용히 넘어가며 너를 믿으니까 잘해보자고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4일 후 또 가출하고 돌아온 후 10일 후 또 가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 또 안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계속 불안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통금 시간은 11시입니다. 통금 시간을 상황에 따라 조절해줘야 하는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통금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이 넘어가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에 가출로 이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통금 시간을 늦춰주면 늦춰주는 대로 통제 못하는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아이는 다음 주부터 직업훈련소에 다니기로 했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훈련소도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저도 아이도 상담받는 중입니다. 저도 아이의 장애 수준을 인정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많이 노력 중이며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기 위해 부모 자조 모임 등에 나가서 저부터 바뀌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도 걱정되고 돈 문제도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저보다 여러 경험과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라는 긴 사연이 왔어요.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쓰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게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딸의 입장이 좀 이해는 물론 가죠. 그러니까 고3 때 5월에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고 고3 여름부터 첫 가출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아마 고3 때 하고 관계가 힘들었는지 거의 양호실에 있거나 뭐 교실에 혼자 있다시피 어떤 교류, 이렇게 친구들과의 교류가 안 좋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라는 의미가 어쨌든 그렇게 힘든 시기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장애가 있는지 몰랐는데 장애인 걸 알게 되고 학교 생활은 힘들고 그래서 어떤 기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어쨌든 소통할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또래들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재미가 없는데 너무 재미없는 일상에 좀 재미를 찾아버린 것 같아서 그냥 이 친구도 되게 본인의 어떤 걸 알고 좀 힘든 시기에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 흥미를 갖게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좀 약간 좀 해방감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을 절제한다거나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나도 막 애들 아빠 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막 대학 가고 막 애들 그러면 맨날 술 먹고 들어온대 맨날. 그리고 아빠가 막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통 그냥 비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20살 뭐 이 정도 돼 한참 또 그러다가 또 말고 또 뭔가 어쨌든 본인이 자제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분은 일단은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이제 지적장애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지금 내가 이걸 왜 중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나를 편견이 없이 잘 대해주고 뭔가 즐겁게 놀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근데 이렇게 엄마가 왜 계속 연락하시고 혼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어때서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본인도 가출을 자꾸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1시에 들어와야지 하는 마음에 나갔어도 그 자리가 길어지는 유혹들이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집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지금 뭐 엄마랑 둘이 지낸다고 하고 엄마한테 이제 가면 또 사실은 혼날 일이 엄마가 이제 이해하고 잘 해주신다고 해도 또 주로 혼나거나 그리고 왜 혼내지 않아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찔리는 거 있잖아. 자기가 찔리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 상황을 왜 대면하고 싶지 않고 왜 우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런 생활이 또 더 길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발이 많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정적인 행동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힘들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경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은 계속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계속하고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그러게 되잖아. 또 빌린 거를 독촉받으면 이 사람한테 빌려서 갚을 능력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센터에 이렇게 상담 전화 당사자들이 직접 해요. 물론 부모님들도 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정말 그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전화하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가족들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사실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왜 우리 성철이도 그렇지 않아요? 돈의 개념 뭔가 내가 얻으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게 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뭘 갖고 올 수는 없어. 뭘 줘야 돼. 그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훨씬 더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있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쓸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었고 지금 이제 직업 훈련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시간을 최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게 늘 일정하게 가야 되고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그거를 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놀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못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데 못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뭔가 좀 조절을 해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늦게 들어온다고 화내지 마시고 어쨌거나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직업 훈련을 하면 뭐 내일 9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몇 시까지는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야지 내일 일에 지장이 없고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놀고 싶고 술 먹고 놀고 막 띵가띵가 하고 싶어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잠에 들고 이 친구는 그거를 지금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이 세계에 발을 디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이거를 좀 절제하고 이쪽에 그 정상적인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훈련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경증이라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좀 중증 친구들은 우리가 지원사를 많이 쓰는 이렇게 문화가 됐잖아요. 활동 지원사가 있고 근로 지원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 이렇게 보조하거나 같이 지원해서 동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혼자 다니니까 이게 가출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렇게 자유로운 친구한테 아무리 지원사를 붙여준다 한들 그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경증이고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인을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막 이 가정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일종의 이런 방법이 있어요를 제시했어도 야 이거는 나 절대 못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건 우린 그냥 던진 건데 우리 집엔 이게 맞아 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막 던져보는 건데 혹시 얘는 사실 지원인을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얘 간출이 너무 문제되니 우리는 지원인이 필요합니다. 얘가 또 지적장애 상급 나왔으면 충분히 신청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활동 지원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가 일종의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몇 시에는 우리 만나서 여길 가야 돼. 몇 시에는 우리가 직업훈련을 가야 되니까 하고 우리가 직업훈련 끝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어떤 스케줄을 이런 어떤 엄마 말고 지원인을 한번 투입을 해봐서 혹시나 했더니 이건 말도 안 되더라 하면 그 방법을 빼더라도 이렇게 어떤 지원인을 투입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지원이 어릴 때였는데 그때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활동보조인을 또래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왜 20살만 넘으면 활동보조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또래야 거의 그때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좀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거기도 그런 또래 친구가 필요해가지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같이 뭐 놀러도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또래를 지금 되게 좋아하는 거고 또래랑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보통 그 동네에 복지관이나 아까 취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기관도 구청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그 지원을 구청이 받아서 이제 필요한 기업에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에다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부모연대가 우리 필요해요 이렇게 손을 들면 몇 명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좋은 게 동네 복지관이나 지역에서 일단 어떤 기관이든 취업을 하면 좋은 게 일단은 구청을 통하니까 그 친구들도 다 관내 친구인 거예요. 다 마포구로 사니까 서로 모르고 지냈다가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 안에 나랑 비슷한 능력의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동료들 엄마들끼리도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정보 교류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가도 마찬가지일 게 이 정도 이제 경하면 복지관에서는 되게 활동이 더 이렇게 폭이 넓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자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꼭 자조 모임이 아니더라도 모르겠어요. 주간 활동을 하고 있는 주간 활동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 기관을 또 찾아보셔도 좋겠는 게, 그런 서비스나 기관을 찾다 보면 저절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와 비슷한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애 그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래서 여지까지는 장애를 모르고 계셨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에 너무 전무할 건데, 일단 그런 네트워크를 그 주변부터 기관부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다 보면 생기는 거라서 조금 그거 먼저 이렇게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마 그 왜 채팅으로 이렇게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겠지만 그냥 비장애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그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러면 이제 계속 관계가 어렵지. 이 사람하고 뭔가 안 맞는 거야. 뭔가 핀트가 안 맞으니까 계속 관계하기가 어렵지. 처음에는 그냥 말통하고 하니까 그냥 같이 술 먹고 이렇게 노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가 자꾸 엇나가는 나랑 좀 안 맞아. 이래서 그럼 얘랑 좀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 계속 이럴 건데,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렵지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 출발이에요. 근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막 혼란한 시기라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면 그거를 좀 본인의 정체성이 어딘지를 좀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의 귀함을 알아요. 그게 그렇잖아. 이게 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잖아. 너 저기 야 알고 보니까 너가 지적장애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어제는 내가 그냥 소위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 어제는 내가 멀쩡했는데 오늘 내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금방 이 친구가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삐가 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거가 조금 충격이었을 것 같아. 이 친구가 생각하기에 나 장애인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가 그려온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나 그런 거였어? 이러면 그게 좋을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본인이. 그러면 아마 그래서 더 본인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어머니가 정말 이거 심리 지원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혼내는 것보다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머니도 그 장애 등급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글쎄 어머니 참 자식을 키우는 게 장애 아이든 비장애 아이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고비마다 이렇게 힘듦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우리 바람대로 아이들이 잘 커주면 좋겠는데
그게 장애의 자녀나 비장애의 자녀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그게 바람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어려움이 있으면 요거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조금 괜찮다가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뭐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없는 다른, 그러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지연이한테 무슨 뭐 좀 힘들게 하면 아빠랑 막 언니랑 막 모여가지고 쟤를 어떻게 하면 좋다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의논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지금 혼자니까 더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그 동료 어머니를 빨리 이렇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경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부모님 좀 만나면 어머니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어머니가 바라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면 좋겠지만. 근데 그러면 장기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지지해주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지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빨리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저도 자조 모임하고 이런 친구들을 아는데 그 친구들이 가끔 만나서 자기네끼리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런 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래에서 그런 즐거움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사실은 한마디로 취업을 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보면 맥인데 어머님한테는 그게 되게 요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얘는 당장 오늘 돈을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얘를 어떻게 해, 이런 게 되게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가출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 이 어머니는. 그리고 통금이 11시라는 건 어머님도 막 너무 빡빡하게 야 8시엔 들어와 이런 어머님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 말씀대로 얘가 11시가 넘으면 안 들어오나 왜 이런 게 있고, 그렇다고 여보로 새벽 2시까지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이게 어느 경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불현듯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11시가 넘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돈도 없고 이러면 또 안 들어오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얘의 지출은 뭐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저러해서 네가 꼭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1번 엄마가 혼내면 안 돼. 얘가 들어왔을 때 너무 늦게 들어왔다든지 약속을 지켰니 많이 이러면은 얘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안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상황에 맞으시면의 얘기인데 그럼 나는 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너랑 약속을 할게. 나는 너가 꼭 들어오면 좋겠어. 늦어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가 들어오면은 혼내지 않을 테니까 혹시 시간이 늦더라도 들어오고, 만약에 그러면 네가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다른 돈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네가 택시 타고 오는 택시비는 내가 집 앞에서 내줄게. 아니면 뭐 송금을 할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택시를 타고라도 꼭 들어오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어떤 약속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 친구가 좀 어쨌든 안정적으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에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같으면 뭐 근데 또 한참 놀다 보면 11시 금방 가. 맞아요. 그렇잖아. 11시 금방 가지. 그러니까 늦게라도 나는 왜냐면 이게 여자친구고 사실 우리 걱정되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는 이성한테 관심이 없어도 옆에 나랑 노는 친구가 관심 있으면 그 친구 따라 같이 갔다가 충분히 어우러지고 이럴 수 있는 문제여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인지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지 뭐 가출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이해시키면서 사람이 그런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는 꼭 들어가는 거야. 뭐 특별히 우리가 친구랑 뭐 MT 가고 여행 가는 날 아니면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너랑 나랑 어떤 약속을 너는 오케이 하겠는지를 의논을 해가지고 뭐 내가 안 혼낼게, 뭐는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약속을 지켜서 그것부터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